장애인 문화복지신문 415호 제7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2년 연속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우수기관 선정.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길재경 은 지난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23년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우수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은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무지도원을 연결해 직장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 형성, 직장 예절, 직무 기술 등을 지도하며 안정적인 취업 연계와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을 통해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소속 중증장애인 총 32명이 사업체 훈련을 수료했으며 이 중 21명이 취업으로 연계돼 현재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현정훈 부장, 지사장 업무대행, 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격려와 함께 포상금을 전달했다. 길재경 관장은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에 직원들이 힘쓴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장애인 고용 확대와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올인원, 고용 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인 전환기의 청소년 장애인에게 직업교육, 취업 발선, 고용유지 지원 및 중장년을 위한 지역 중심 일자리 개발과 연계를 지원하는 등 청년부터 노년까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직업지원팀 가만 전화기 070-5001-3358 3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장애아동 청소년 겨울방학 계절학교 하하스쿨 운영.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길재경 은 지난 15일부터 장애 가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겨울방학 계절학교 하하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하하스쿨은 겨울방학 동안 장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돌봄과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2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번 계절학교는 남양주시 거주 장애 아동 청소년 총 24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남양주시 복지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2학급이 추가 개설돼 초등반 4학급, 중고등반 1학급 총 5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해져 더욱 의미를 더했다. 계절학교는 장애 아동 청소년을 위한 방송댄스 생활체육 공예활동 딸기 수확 체험 소방안전 체험 롯데월드 방문 외부 체험학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아동의 학부모는 방학 동안 자녀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계절학교 덕분에 돌봄 부담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되었다라며 아이가 평소에 흥미를 갖는 프로그램도 개설되고 이전 계절학기보다 다양하게 구성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 2022년, 2023년 2년 연속 선정되어 방학돌봄, 단기돌봄, 긴급돌봄,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 등 장애인 가족의 양질의 양육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남양주시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 추진.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주거복지 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이다. 먼저 기초주거급여가 수급자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106만 원, 4인 가구 기준 275만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 가구는 1인 가구 월 최대 26만 8천 원, 4인 가구 월 최대 41만 4천 원까지, 자가 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최저주거 기준 미달 아동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민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 공약 이행률 50% 달성 공약 이행의 박차.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률이 50%를 달성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1월 23일 민선 8기 44개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열고 그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문제점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총 22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를 시정 9호로 9개 분야 44개 공약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취임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공약 이행률 50%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박형덕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 모두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하여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면서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신뢰받는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공약 추진 상황과 분야별 세부 실천 계획을 시청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동두천시 2024년 양성평등 사회복지기금 지원 사업 공모. 동두천시 시장 박형덕는 1월 22일 월부터 29일 월까지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 접수를 실시한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과 장애인 및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 사회복지 증진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년 공개 모집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기금 사업 중 양성평등기금 지원액은 2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다. 양성평등 지원 분야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양성평등 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다문화 가족 등 가족 지원 사업 분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위주로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이 결정됐거나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행사 진행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 접수된 사업은 2월 중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목적과 적정성, 프로그램 우수성, 단체의 전문성과 수행 능력 등을 심의해 선정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조호물품 무상 지원.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는 1월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위생소모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제공되는 조호물품은 성인용 기저귀 또는 요실금 팬티, 물티슈, 방수매트, 식사용 앞치마, 보디로션으로 총 5종류로 이루어졌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 환자 중 배뇨 배변 장애가 있는 자로 의사 소견서와 구호 물품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제공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까지며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시 기한 적용 없이 제공된다. 한편 조호물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조호물품은 약 200여 명이 수령했다며 지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보건소도 꾸준히 조호물품 지원 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